네, 공정거래위원장님. 네. 좀 전에 존경하는 강명구 의원께서 좀 말씀을 하셨던 내용인데요.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머지, 그다음에 해피머니 상품권, PMF, 그 다음에 어떤 사태가 일어날까와 관련해서 저는 상조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상조 계약을 보험성 신종 금융 상품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험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할부거래법이 적용돼요. 할부거래하면은 우리가 돈을 먼저 물건을 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대금을 할부로 내는 후불식 할부가 일반적인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선불식 할부죠. 먼저 돈을 내고 나중에 상조라는 그 결과물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먼저 돈을 냈는데 그 사이에 망가지면 그 피해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예. 부분이 이제 있는 거죠. 네. 근데 시장과 관련해서는 900만 명, 그리고 선수금 규모가 10조라는 말씀을 들으셨고,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의무 애취 비율이 있죠. 50%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운용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죠. 예. 그래서 문제인데, 상조 입장에서는 규제가 없는데 이 자금을 마음대로 유용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또 자금이 어려워진 상조회사 같은 경우에는 의무 애취한 것도 건들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비율을 2010년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등록 취소된 상조업체 중에서 절반가량이 이 사유로 등록 취소됐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 작년 6월 기사인데 대명 스테이션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선수금 규모만 1조 2,600억입니다. 상조회사 3위 회사인데 영업이익은 계속 적자고 완전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사보고서를 봤더니 고객으로 확보한 납입금을 투자성 금융상품에 썼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선수금 1조 정도의 보전금으로 예치된 것이 최소 절반은 해야 되잖아요. 1조 정도의 절반은 5천억인데 그게 아니라 1,800억 정도밖에 예치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고,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봤더니 다 이제 회장 일가의 주머니 싼돈처럼 썼고, 거기에서 수익이 안 나고 있는 것이라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제 먼저 말씀드리는 건데, 먼저 50% 의무 예치가 있고 여기에는 법 위반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후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없어요. 나머지 50%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외국의 사례들을 봤더니 사전적 별도 관리 규제하고 사후 보호 제도가 이중의 안전 장치가 있더라고요.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사후 보호 제도를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네. 제안도 있고, 예. 또 다른 방식은, 그러니까 앞에 선수금으로 예치되는 그 부분은 예금으로 간주해가지고 하고, 그 뒤에 부분은 이제 예보에 보험료를 내고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이브리드형으로 다양한 구성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실수들을 계속하면은 실수가 아닙니다. 이제 그때는 실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예. 막기 위해서 네. 그걸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가맹 분쟁 정도가 아니라 가맹 사기인 상태들이 많습니다. 가맹 사기가 발생하는 것들이 많은데, 만쿠라하고 만보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백화점에 입점을 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백화점은 가맹점 형태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직영점이라고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1분 더 쓰겠습니다. 제보 총질이 대신해서 쓰시겠다는 거죠?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백화점에다가는 우리는 가맹점 아니고 본사의 직원이다, 이렇게 속여서 얘기를 하게 돼 있고, 결국 이것을 본사의 직원이 가맹점이라는 것을 발설하게 되면은 계약을 해지하는 이런 조건까지 걸려 있는 이런 것이 만꾸라고 만보당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벌써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본사가 파산했습니다. 그럼 가맹점은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떡볶이 가맹지사액인데요. 가맹지사는 계속해서 우리가 사각지대로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배지위,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의뢰지위에 있어서 여기에서 오랫동안 많은 투자를 했지만은 가맹본부의 한마디에 의해서 잘려나가는 이런 사례가 계속에 있습니다. 크린토피아, 센수와 윤선생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에코필라테스 사례인데요. 죄송합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아니 에코 필라테스 사례인데요. 필라테스로 유명한 연예인을 넣어가지고 연예인이 마치 하는 것처럼 하는데 결국은 이거는 사기입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최근에 또 테니스 가맹 사업을 그 에코 필라테스 하는 사업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유명한 국가대표 테니스 선수 아닙니까? 이분이 직접 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이라든가 유명한 강사들을 빌려서 이렇게 사기를 치는 이런 행태들이 많이 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된다 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 뭐 1분 남았으니까 1분 마지막 써버리겠습니다. 예, 그 BMW 엉따 사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그게 이미 내 차에 설치된 열선 시트가 있는데 이것을 쓰려면 돈을 내야 되는 이런 겁니다. 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월마다 구독한다라고 해서 구독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그 시장이 엄청납니다. 생성형 AI가 48조 정도 되는데 구독 경제의 시장 규모가 2,000조 정도 됩니다. 엄청나죠? 예. 그래서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보니까 이 구독과 관련된 이 매출이 전체 자동차 영업이익률보다 크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모두 다 그러면은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구독을 해야지만 돈을 내야지만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벤츠 유료 서비스를 보니까 여기에서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전기차와 관련된 BMS 이것이 구독 아니냐 이런 문제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드웨어에 대해서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내면은 4.5도 뒷바퀴가 꺾이고 돈을 내면은 10도가 꺾이는 이런 것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독 경제와 관련해서 저는 소비자 보호도 있는데 앞으로 구독 경제라고 하거든요. LG에서 이미 LG 가전에서 구독으로 1조 매출 올렸고 삼성에서 그렇게 하니까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독 경제 시대인데 저는 소비자 보호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구독 경제에 대비해서 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예, 내년 업무 과제로 말씀하신 그 구독 경제 관련해서 저희가 실태 조사 그리고 개선 방안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가맹 사기 조금 더 심도 있게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조 관련된 자산 운용 재무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개선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아이디어 반영해 보겠습니다.